안녕하십니까. 혈관질환 올바로 알기 6번째 시간을 맡은 윤상철입니다. 앞서 하지정맥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항상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플러 초음파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레이저가 발달하기 이전에 하지정맥류를 치료를 하던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도구나 기술의 도움을 얻지 않고 치료해왔던 방법들을 1세대로 구분을 한다면 이런 컴퓨터의 발달과 레이저의 도입으로 2세대, 3세대 치료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사 경화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는 모세혈관 확장증이라는 질병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밑에 있는 가장 작은 혈관이고 혈관벽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나이 든다든지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쉽게 확장이 될 수 있는 혈관인데요. 굉장히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수술이라든지 시술로 직접 제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혈관 안으로 주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혈관 안으로 들어간 약물이 혈관을 폐쇄시키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푸르거나 보랏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런 색깔이 나는데요. 이게 서서히 흡수되면서 수개월, 3에서 6개월 정도에 거쳐서 천천히 흡수되면서 옅어지거나 없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사 경화요법을 사용할 때는 역류가 없는 형태에서 사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고요. 역류가 동반된 모세혈관 확장증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다리 붓기와 관련된 통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려움증이라든지 아니면 색소 침착이라든지 쥐내림이라든지 이런 증상도 있긴 하지만요.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역류된 혈액이 하지에 정체되게 되면 혈관이 팽창하게 되고 이런 팽창된 혈관 주위에서 염증 물질, 인터루킨 같은 염증 물질들이 발생하면서 통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가 없더라도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체액이 하지에 정체되고 근육이 팽창하면서 붓기와 통증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압박 스타킹을 통해서 하지를 압박해 줌으로써 혈액의 정체를 해소해 주면 붓기와 통증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단계적인 압력을 주도록 구조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고 다리가 붓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트리핑은 우리 하지정맥류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혈관을 잡아당겨서 벗겨낸다는 뜻인데요. 들리는 것처럼 좀 험하게 들리시는 것처럼 통증이 좀 심할 수가 있고 출혈도 발생하고 때로는 주변에 신경을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도 필요한 단점이 있고 좀 불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이런 새로운 치료법에 밀려서 사용 빈도가 줄고는 있긴 하지만 혈관을 직접 제거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재발률이 낮고요. 아주 심한 형태의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가 불가능한 아주 심한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자꾸 재발을 하는 환자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스트리핑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이 다양한 만큼 하지정맥류도 환자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환자분한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